안녕하세요. 398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8번 문제 처음부터 잘 보면 3차 함수고요. 계수 1이라고 줬습니다. 그리고 직선이 하나 있네요. 길기 4짜리. 자, 만나는 상황을 줬습니다. 지금 3차 함수랑 직선이 만난다 했을 때는 뉴 함수 생각하시면 되고, x가 1일 때에서 만난다. 자, 그러면 크로스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함수랑 어떤 함수가 만난다 했을 때는요, 교점의 개수가 여러 개여도 만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접한다라고 표현하면 보통 스치듯이 접하든지 아니면 뚫고 접하는 상황을 말하죠. 그래서 보통은 접한다고 하면 바운스 또는 슬라이드를 생각하시면 되고, 크로스는 모든 걸 다 통칭하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3차라고 했기 때문에 3차가 직선이랑 만났을 때 최대한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슬라이드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를 전제하고 생각하시면 크로스 이상일 거고 마이너스 3에서는 접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접할 때 슬라이드로 접하면 다른 곳에서 만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접한다는 바운스가 맞는 거고요. 바운스가 2차를 소비했기 때문에 크로스가 되는 겁니다.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겠어요. 3차니까. 자, 그러면 이 함수 fx가 a에서 극대, b에서 극소를 갖는다. 자, fx랑 지금 직선 l을 연립을 해주면 이 직선을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는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풀어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fx를 구할 수 있네요. 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어차피 극대극소니까 미분을 해버립시다. 미분하면 마이너스 4와 그리고 뭐 전개해서 미분하셔도 되고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곱미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4는 넘겨주죠.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친구가 지금 극대극소를 갖는다. 2차식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면 다음같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이때가 극대, 여기가 극소죠. 구하셔서 답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99번. 선생님, 이렇게 풀면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다시 풀어보세요. 멈춰놓고. 자, 이 문제도 생각해 볼 거리가 좀 있는데요. 일단 이제 갈수록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는 건 어차피 여기가 3차 함수, 4차 함수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제한된 상황을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만들까를 좀 생각하면서 접근을 하시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를 만든 사람이 어디서 아이디어를 출발했는지 거꾸로 추론한다는 거잖아요. 그걸 의도적으로 한 사람과 안 하고 그냥 결과만 본 사람, 나중에 실력 차이가 상당하고, 또 이 내용이 여러분 딱 시험 한 번 보고 끝나는 단원이 아니잖아요. 다음 시험에도 영향을 주고요. 기말고사의 적분에 가서도 영향을 줘요. 그리고 뭐 수능까지 연결되는 내용이니까 잘 봐두셔야겠다. 좀 생각을 하는 훈련하셔야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일단 빠르게 문제를 보면 3차 함수인데 gx를 새로 정의를 했고 gx도 3차네요. 자, 이렇게 구간함수를 줬다는 건 연속이나 또는 미분 가능으로 문제를 내겠다라는 의도겠죠. 역시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란 말이 나왔으면 빠르게 보셔야 되는 게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하니까, 자, b-f 미분 가능, f 미분 가능, 결국은 x는 쌈에서 미분 가능하다란 말을 주고 싶었던 거죠.
자, 이때 gx의 극소를 구해라. 자, 주어진 정보 딱 하나를 가지고 결국엔 이 a랑 b를 찾아내면 되는 상황이네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게 지금 여기는 f고 여기 마이너스 f란 말이에요. 그 말은 자 이렇게 생겼을 때라고 하면 얘를 마이너스를 먹여주면 당연히 아이고 안 똑같네.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가령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3이었다. 여기가 3이었다고 합시다. 만약 여기가 3이었다면 fx가 3보다 클 때는 이렇게 유지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3보다 작을 때는 요 친구죠. 그러니까 3에서 근을 갖지 않는 이상 gx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불연속이 됩니다. 이렇게 불연속이 될 상황이다. 이걸 이제 처음으로 느끼셔야겠죠. 그러다 보니 이 b를 세팅해 준 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얘네가 만나야 되잖아요. 여기 차이를 좁히려면 한쪽이 평행이동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상황에서는 이 친구를 평이동해서 뭐 이렇게 올려주면 서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올려주면 연속이 되겠죠. 그래서 연속이 돼야 일단 미분 가능할 테니까.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면 또 드는 생각이 뭐예요? 미분 가능하려면 이렇게 꺾였을 때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황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첨점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여기서 딱 우연히 만났을 때도 같으려면 이렇게 0인 구간에서 뒤집어져야 얘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가 미분 가능해지겠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죠.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의 사고를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좀 엄밀히 생각을 더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3차 함수니까 3차 함수는 케이스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될 텐데요. 자, 방금 같은 생각을 해보고 나서 두 녀석은 어떻게 꺾어 올려도 미분 가능한 극소가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친구는 탈락이에요. 어떻게 해도 미분 가능한 극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탈락이고, 자, 얘는 유일하게 여기 길이가 0이 되는 점이 있으니까 여기서 잘 꺾어 올리면 미분 가능한 극소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여기가 3이면 된다라는 건데 이런 거 볼 때 바로 정보가 있어야 되는 거죠. 3의 2분의 b가 변곡점이잖아요.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곡점을 수2에서는 배우지 않지만 우리가 3차를 미분하면 2차가 되죠. 그리고 이 2차의 꼭지점이 변곡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의 꼭지점이라는 의미, 도함수의 꼭지점, 여기서 선대칭이 되니까 여기는 점대칭이 돼 라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변곡점을 꼭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변곡점이 2예요. 근데 여기는 3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얘도 탈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 알려줘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 단계 한 단계 생각해서 여기까지 도달해야 한다는 거고, 이걸 빨리 할 수 있어야 문제를 쉽게 풀겠죠. 근데 문제를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갈 길이 먼 겁니다. 그러니까 뭘 훈련하셔야 되냐, 답 내는 게 전부가 아닐 거죠. 이 문제 이렇게 풀더라 이건 의미가 없고,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퍼뜨려 가는지, 생각을 어떻게 발생시켜서 처음에는 이렇게 좀 먼저 가다가 어느 정도 갈피가 잡히면은 이쪽 방향이구나 하고 이쪽 방향으로 딱 몰아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정확하게 갈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방금 이거 보면서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했던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실 줄 알아야 되고, 그럴 때 쓰이는 게 개념이죠. 개념 정확한 정의가 있다면 이걸 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고요. 개념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출제자 의도를 자꾸 생각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가 2고 3이 여기여야겠죠. 3이 여기여야 하는 이유는 아까 설명했습니다. 꺾어 올렸을 때 미분 가능하려면 이걸 굳이 식으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기울기가 0이 아니면 첨점이 돼버리죠. 그래서 연속인 건 만들 수 있지만 미분 가능한 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3보다 클 때는 이렇게 생겼겠고요. 여기 함수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꺾어 올렸을 때 물론 얘가 마이너스가 됐을 때요. 이렇게 가라는 보장 없어요. 위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x축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왔겠죠. 근데 어쨌든 만날 거다. 여기서 꺾여서 만날 거다. 꺾여서 만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 만났을 때의 여기에 기울기가 0이니까 당연히 원래 fx의 극소에서 3이 해야겠죠. 유닛이 나와버렸어요. 많이 풀어본 학생은 유닛이 1이라는 걸 확인하는 순간 A는 9구나 이게 바로 나와야겠죠. 유닛에 대한 감각은 이게 중요합니다. 이 숫자 우리한테 익숙한 숫자죠. 선생님 저는 이렇게 못하겠는데요. 그럼 미분하셔가지고 0이 되는 값이 3이다 하시면 됩니다. 자, 다 구했죠. 그럼 답을 내볼까요? 자, 먼저 3일 때의 함수값을 구해보시면 지금 b-f3이 f3이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죠. 그럼 b는 2f3이다. 이게 이제 연속을 뜻하는 거예요. 연속. 그러면 이 친구는 집어넣어보면 27 마이너스 54 플러스 27 플러스 1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9라는 걸 내가 바로 직접 구해야겠다 하신 분들은 여기가 1이죠. 이 친구 미분하면 최고창이 3이니까 3x-1 x-3 이거 전개하시면 a가 바로 상수항이어야겠죠. 그래서 9라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b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시면 20이다. b를 찾았어요. 극소값인데 극소값이 이제 어디서 생기겠어요? 여기서 생기겠죠. 여기서. 왜냐하면 b가 20이라는 건 아래에 있는 애를 끌어올렸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위로 끌어올렸다는 거니까 원래 1이었던 자리가 극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G1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고 G1은 20-F1이 되겠습니다. 계산하시면 답이 6이라고 나올 거예요. 네, 이 문제 잘 복습하셔야겠습니다. 다음 극대극소를 모두 가져라. 극대극소를 모두 갖는다는 건 근의 분리죠. 이거는 개념에서도 다뤘습니다. 자, fx가 3차니까 이렇게 생겼거나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당연히 근의 도함수의 근의 종류가 중요하고 종류에서 또 그치면은 판별식이고 근의 조건이 붙죠. 그러면 근의 분리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미분을 하시면 되고 미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생겼고요. 근의 분리 개념에 맞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이면 극소 극대 다 생기죠. 그러면 근의 분리 개념에 따라 f 마이너스 f 프라임 마이너스 2가 음수 f 프라임 3도 음수. 첫 번째.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판별식이 양수여야겠죠. 그러지 않으면 음수인데 이렇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다음 대칭축은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가 음수가 됐어요. 그런데 두근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럼 두근을 가지면서 대칭축이
이 사이에 있는 거는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확인할 필요가 없냐면 문제에서 이미 고정을 해줬어요. 우리가 물론 이런 상황이 될 수 있죠. 두 군을 갖고 음수인 상황, 이런 상황이 생길 수는 있지만 지금은 대칭 항상 변곡점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변곡점이 3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a분의 b 해주면 변곡점이 1이죠. 이 친구는 1에서 반드시 변곡점을 갖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이해가 되면 좀 문제를 좀 단축해서 풀 수는 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생각이 다 파인하게 들 확률이 적기 때문에요. 직접 이 세 가지 포인트 다 계산을 해주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이 세 뜻을 다 만족시키는 걸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석 풀이고 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좀 2차 함수의 특징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여기가 지금 꼭지점이 1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만 좀 계산해 보면 되냐면 여기가 1이면 지금 3이 훨씬 가깝잖아요. 마이너스 2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3이 음수면 마이너스 2는 반드시 음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하나만 생각해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판별식하고 이것만 생각하셔도 됩니다. 또는 판별식 쓰기 싫으면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여기가 양수이다 라고 하셔도 되겠죠. 꼭지점이. 그러면 F'1이 양수고 F'3은 음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풀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하나만 고정된 건 아니고요. 근의 분리가 처음에 감 잡는 게 좀 어려우니까 원칙적으로 하나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 문제도 비슷하게 적용을 해보면 되겠죠. 제일 먼저 이제 이것도 변곡점 이제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변곡점 쓰이든 안 쓰이든 보고 그 다음에 x의 개수가 음수이면 x 세제곱이 양수인데 x가 음수면 케이스 1이라고 암기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왜지 싶은 분은 개념문을 다시 복습하시고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에요. 극대가 되는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난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 사이를 a가 지난다. 뭐가 x는 a가 이런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는 없으니까 식을 구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라임은 2차죠.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3분의 a이고 극대극소가 되는 곳은 얼마인지 모르니까 알파 베타라고 놓을게요. 여기가 알파고 베타입니다. 이 사이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이에 x는 a가 있어야 한다. 여기. 그럼 처음에 이제 하실 수 있는 생각이 a가 3분의 a보다 작으면 안 된다. 그래서 a가 3분의 a보다 큰 쪽 여기다가 두셔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a가 양수일 때죠. a가 음수일 때는 당연히 여기가 a가 3분의 a보다 더 작은 것을 알겠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문제를 생각해 보면 a인 것에서 음수이기만 하면 되네요. 근의 분리처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되셨다면 f'a가 a 제곱 마이너스 100 0보다 작다. 그리고 늘 근의 분리에서 하는 얘기지만 이게 아래로 볼록 기준 음수값이 나왔을 땐 다른 걸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만족시키면 되니까 풀어주시면 되겠고 404번 4차 함수죠. 4차 함수가 극대를 갖는다. 그럼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면 4차 함수가 극대를 갖는 케이스는 1번밖에 없습니다. 2, 3, 4 다 극소가 안 존재하니까 탈락이고 이렇게 극대를 갖게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물어봤다. 그러면은 지금 도함수가 세 실근을 가져야 한다로 해석하는 거죠. 항상 극대, 극소 또는 개형에 대한 문제로 넘어왔을 때는 도함수의 근의 종류가 중요하다. 어떤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미분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x로 묶입니다. 2로 나누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일단 판별식을 썼을 때 실근 두 개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x가 0이면 안 돼요. 0이면 중근이 되기 때문에 이제 둘 다 만족을 해야 합니다. 9-8a가 0보다 큰데 동시에 a는 0이면 안 되니까 이걸 둘 다 반영해 주는 걸 답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중요하죠. 이건 뭐 유제 수준이긴 한데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연습해 보십시오. 연습을 잘 해야 할 것이다. 자, 이 문제에도 3차 함수에 대해서 2차 함수죠. 도함수는 두 실근이라 했으니까 극점이죠. 극점의 차가 10이다. 이거는 이제 2 유닛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유닛,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유닛이죠. 그 다음에 여기하고 또 여기 사이도 유닛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4유닛이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4유닛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여기하고 여기가 10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고, 극점의 거리가 26이래요. 26.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 5대 13 대 10이죠. 24. 이렇게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았고, 단 이제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4 최고차항의 절대값, 그다음에 유닛, 이게 기억이 나야겠죠. 유닛의 세제곱 해서 사실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또 정확하게 식을 더 세울 수가 있겠죠. 왜 이렇게 되는지는 개념 때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얘가 24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6이죠. 6, 4, 24. 그러면 지금 유닛이 5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도 뭐 찾을 수 있겠습니다. 적용해 보시면 하여튼 중요하다. 407번. 자, 이거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세제곱하기도 하고 제곱하기도 하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도함수를 구해보시면 도함수는 2 곱하기 fx의 f 프라임 x죠. 그 말은 지금 fx하고 도함수를 둘 다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때 이게 0이 되는 점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fx라는 그래프를 내가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죠? fx는 보시면 양수인 구간, 음수인 구간이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함수는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도함수에 대한 표현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함수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 극점을 좀 이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점만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도함수의 부호를 좀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도함수는 자, 감소하는 구간, 증가하는 구간,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게 눈 감고 해도 돼요. 어차피 이게 반복되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0인 점, fx 0인 점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기준으로 위에 있는 것들은 양수, 아래 있는 거 음수니까 이건 눈에 잘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f 프라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지 f 프라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둘의 부호가 같으면 양수, 다르면 음수가 되겠죠. 가령 자, 여기는 f는 양수인데 도함수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이 친구가 반드시
음수가 될 겁니다. 많이 해보면 이제 여기서 지그재그로 달리면 된다는 걸 알 수는 있는데요. 아직은 처음이니까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지금 F의 이 친구의 부호가 바뀌는 데만 이런 식으로 점선을 추가해 줍시다. 여기서 얘는 부호가 바뀌죠. 다음처럼. 그러면 얘를 생각을 했을 때 그 다음 보시면 여기서는 양수죠. 양수고 도함수도 양수니까 둘이 곱해지면 양수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양수고 음수니까 두 개 곱하면 음수겠죠.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되셨나요? 그러면 얘를 또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이 녀석은 자, 여기서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넘어가잖아요. 여기가 바로 극소인 거예요. 극소. 얘가 극대, 극소, 극대, 극소, 극대, 극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7개의 극점을 갖는다. 이렇게 극점 판단도 가능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fx가 0이 되는 건 3개, f'x가 0이 되는 거는 5개였죠. 5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복입니다. 여기 중복. 그래서 총 7개다. 실근의 개수만 구하는 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고 잘 구별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연습 한 번 더 해볼까요? 여기도 대놓고 F랑 F'에 대해서 묻고 있죠. 그러면 멈춰놓고 한번 해보세요. 자, 하셨죠? 얘도 도함수 입장에서는 극점에서 이렇게 경계가 나눠지는 게 중요하고 도함수 입장에서는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함수는 이제 부호가 당연히 0인 구간을 잘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준으로 굳이 쓰진 않겠어요. 뭐 쓰려면 쓸 수는 있습니다. 내가 뭐 쓰고 싶다. F는 뭐 쓰는 거지. 뿔마 이렇게. 근데 지저분하잖아요. 그림이 다 있는데 굳이 헷갈리게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F 곱하기 F'을 그냥 바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뿔마니까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럼 계속 해보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생길 수밖에 없다. 됐죠? 결론적으로 이 친구가 0보다 작은 구간은 A, B 들어가죠. 음수인 구간이. 그 다음에 0인 구간도 쳐야 되니까 D 들어갑니다. C도 들어가죠. 0인 구간은 쳐야 되니까 0인 구간은 이렇게 부호가 바뀌는 데는 다 포함이 돼야 되죠. 그래서 C, D 포함돼야 되고 F도 포함이 되겠죠. F도 지금 보시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넘어가는 구간이니까 그 다음에 G도 음수인 구간에 포함이 됩니다. 간단하게 답을 6개다 볼 수 있네요. 409번. 자, fx 줬고 gx 줬고요. 도함수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fx, gx를 줬고 도함수에 대한 정보는 바로 보고 해석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f 프라임 g 더하기 g 프라임 f 해놓고 하나씩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일 때 x 1이다 라고 놓으면 자 0이 되는 것부터 없애주면 좋아요. 1일 때 0이 되는 값을 생각을 하면 fx는 0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0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1에서 의미를 갖는 것 자, 이게 1이면 f'도 0이죠. 기울기를 보면 그러니까 둘 다 사라질 테니까 0이 됩니다.
틀렸고, 그다음에 x가 이번에 2일 때를 봐라. x가 2일 때는 여기 도함수가 0이네요. g 프라임이 0이니까 이거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 f 프라임은 양수, g는 g2도 양수. 그래서 이 양수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1 때는 이번에 f 프라임이 0이네요. 그래서 f 프라임이 사라질 것이고, g 프라임은 이때 음수, f는 양수죠. 그래서 이 값은 음수가 됩니다. 어렵지 않죠? 금방 풀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스스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프 이렇게 잘 해석해서 하시면 되니까, 극소값이니까 아무래도 이걸 찾는 거죠.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수로 가는 거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11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옳은 걸 묻고 있고, 2차 함수, 3차 함수를 줬고 프라임으로 줬죠. 바로 풀어봅시다. 자, fx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냐, 개소리죠. 감소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음수인 구간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여기서 극소값을 갖느냐, 자, 음수에서 0지나 플러스로 넘어가느냐, 여기를 보면, 자, f에서 g를 뺀 거니까 당연히 프라임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f에서 g를 뺀 값은 지금 자, f가 2차 함수고 여기서 g를 뺀 거니까 플러스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극대죠. 틀렸다. 다음에 FAGA가 같으면, 자, 둘이 같다라고 하면 FBGB냐, 자, 얘는 도함수지 함수 값은 알 수가 없죠. 근데 지금 FAGA가 같다라고 줬습니다, 문제에서. 그러면 물론 이 문제를 풀이는 이제 계속 출제자는 이렇게 새로운 뉴함수로 생각하라고 한 것 같아요. 뉴함수로 생각하라 해서 f 빼기 g가 지금 0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HA가 0이다 이걸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묻고 싶은 거는 HB는 부호가 어떻게 되냐 이 말이죠. HB가 0이냐, 출제자는 이걸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HB가 어떻게 되는지는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보면 되겠죠. 0에서. 그러면 A인 구간에서 0이었어요. H가. 그런데 지금 도함수의 차를 보면 F에서 G를 빼주는 값이 이거에서 얘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절대 0이 나올 수 없네요. 여기 가는 과정에서 양수든 음수든 부호가 0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틀렸다. 그런데 이걸 적분을 배운 상황에서는 적분으로 좀 해석을 해볼까요? 적분으로 해석을 해보면, 자, A에서 출발점이 같습니다. 그런데 F만 보시면 F는 지금 적분값이 이만큼이죠. 그러니까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서 이 B만큼, A에서 B만큼 가는 이 적분값이 즉 함수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함수값이 이 넓이만큼 변했고, 반면에 G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만 적분값이죠. 그러니까 적분값이 다르다, 즉 함수의 변화량이 다르다. 근데 적분값을 보면 G가 더 많이 감소했죠. G가 더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F가 더 클 거예요. B에서 값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HX로 설명을 하면 지금 F 빼기 G는 양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증가했고, 그러니까 증가한 것으로 풀어라 이런 말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가가 아니라 감소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또 음수가 크니까 감소다. 어쨌든 0은 아니다 이 말이고. 4번. 자, 이번에는 B가 같아요. 출발점이 같아요. 함수값이 같습니다. 그랬을 때 FC는 FG랑 비교해라. 이것도 적분으로 풀어볼까요? 먼저 F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감소했죠. 그런데 G 같은 경우에는 이만큼이나 감소했죠. G가 훨씬 많이 이제 감소한 상황이니까 맞겠죠. 함수값은 G가 C에서 더 작을 겁니다. 얘 또한 뉴 함수로 생각을 해보면 HC가 양수냐라고 물어보는 상황입니다. 얘가 H이고 HC가 양수냐라고 했을 때 지금 F에서 G만큼 빼주는 값이니까 양수죠 이때는. 그래서 도함수 양수니까 증가하는 녀석이고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HB가 0이었다면 양수가 맞다. 4번이 답이죠. 자, CD 구간에서 FG의 함수값을 비교해라 했는데 알 수 없죠. 알 수 없습니다. 왜? 시작점을 모르니까 도함수는 증가 감소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값을 알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 보면 이 문제는 뉴함수 구해서 해석해라 인 것 같고요. 다만 우리는 적분을 배웠으니까 좀 더 많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보시면 딱 드셔야 되는 게 이 친구 생긴 게 심상치가 않다. 지금 12가 플러스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자, 실제로 얘를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 친구 3으로 묶이고 완전 제곱이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도함수가 0보다 같거나 크다. 즉 얘는 증가하는 녀석이다. fx가 증가한다는 뜻이죠. 아니 네, fx가 증가한다. 왜냐하면 다항함수니까요. 다항함수에서는 이걸 구별하지 않죠. 우리가 이걸 보고 원래는 다 증가고 증가다 하면 이거다 이거다 하면 안 되죠. 이렇게 이게 원래는 맞는데 다항함수는 이 경계가 없다 했죠. 다항함수기 때문에 얘를 보고 증가한 녀석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0인 구간이 있으니까 맞았고 그 값을 갖지 않죠. 다항함수니까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얘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중요하고 또 이 증가에 대한 개념 다항함수니까 이런 포인트 다 중요합니다. 자, 구간함수죠. 구간함수는 연속이나 미분 가능 물어야겠죠. 제대로 찾아오셨고 기억은 딱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 연속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도함수가 같으면 미분 가능이죠. 왜 이렇게 되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지니까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그러므로 hx는 미분 가능하다. 그러면 얘를 기준을 줬으니까 얘는 이제 뭐예요? 좌미우미가 서로 다른 경우죠. 부호가 달라요. 그 말은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소리죠. 그 값을 갖느냐? 그 값이랑 미분 가능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얘는 미분 이렇게 되죠. 뭐만 보는 겁니까? 부호 변화. 그 값은 부호 변화만 보시면 돼요. 부호가 서로 어때요? 다르다 했기 때문에 부호 다름, 부호 변화가 있겠죠. 그 값을 갖습니다. 개념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한다. 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절대값을 맨날 fx 전체에 취하는 것만 봤죠. fx 전체에 취하면은 우리가 x축 대칭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x에만 절대값을 취하면 오히려 우리가 편해지는 게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로 쪼개면 되죠. 이 위에 친구는 함수값이 0보다 클 때 작을 때로 쪼개야 돼서 범위가 엄청 지저분했다면 얘는 오히려 감사하게 이때는 fx 그냥 빼주시면 되고 이때는 f
마이너스 x다. 즉 대칭성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번에는 y축 대칭이다. 그러니까 본디 그대로 해석을 해주면 0보다 클 때는 그냥 그리면 되고요. 어디가 x가, 이건 기준 x예요.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 녀석을 마이너스 x가 된 거니까 얘를 이렇게 데칼코마니 해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기본이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외우지 마시고 설명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는 우함수죠. 그 말은 gx가 뭐 쓰이지는 않겠지만 점대칭이다 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기함수 아니에요. 적분 배웠으니까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fx는 극대값을 갖는가?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fx는 극소만 같습니다. 왜요? 얘는 도함수죠. 여기만 지금 극점이고 극소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보고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엔 gx고 그럼 얘가 g'이니까 g'은 극대 극소 둘 다 하나씩 존재하죠. 극대 극소. 그래서 여긴 맞다. 그 다음에 디귿 gx가 근을 몇 개 갖냐?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항상 도함수는 증가 감소만 알려주죠. 함수값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대답할 수 없습니다. 자, 어렵지 않으니까 셀프. 얘도 앞에서 했던 거 반복이죠. 스스로 해보시고 마지막 문제. 뒤에 있는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 문제도 미분 가능 극대극소로 똑같이 물을 수 있어서 공부하시는 걸 추천하는데 일단 이번 강의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417번. 자, x는 0에서 극대값을 갖는 모든 다함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보는 순간 f 프라임이 이렇게 생겼겠군 생각하셔야겠죠. 극대. 그래서 이때 값은 크로스 아니면 슬라이드만 가능하겠습니다. 다함수니까. 이게 이제 f 프라임이죠. 자, x는 0에서 극대를 갖고 있었는데요. 이 친구의 절대값을 씌웠습니다. 그럼 꺾어 올렸죠. 그럼 이제 극대가 더 이상 아니고 극소가 되겠죠. 극소가. 그래서 틀렸다 라고 하시면 되고,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y축 대칭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서 극대를 가졌다라고 하면 y축 대칭을 시켜봤자 뭐 데칼코마니가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기울기가 극대인 사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맞았다라고 해주셔야 하고, 디귿 때문에 사실 어려운 거죠. 디귿은 fx 마이너스 x 세제곱하고 fx 플러스 x 세제곱으로 나눠라 라는 거죠. 절대값을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 얘를 미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0에서) 극대를 갖냐? 0에서 극대를 가지려면 플러스에서 0 지나서 마이너스로 넘어가야겠죠. 더함수가요. 그러면 0의 좌극한을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다 넣어야겠죠. 0의 좌극한은
이렇게 되고 여기는 0의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봐야겠죠. f 프라임 0에 자극하는 플러스죠. 얘도 0의 플러스고 그러니까 0의 플러스 0일 때는 0이죠. 그냥 0일 때는 0이고 그럼 0의 우극한만 확인해 보면 자 f 프라임 0의 우극한은 음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넣어봐야겠네요. 0의 우극한을 넣어보면 이때는 이렇게 되죠. 지금 이 친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생겼으니까 0의 우극한 좌극한이 다 0보다 작죠.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극대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극대극소는 문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개념만으로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문제를 내다 보면 부득이하게 계속 3차, 4차를 끌어다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3차, 4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완전히 배제하고 극대극소만 물어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문제를 풀 때 여기서 보셨던 것처럼 그냥 미분 가능인데 사실 3차 함수 문제잖아요. 그럼 거꾸로 말해서 뒤에 3차 함수 문제라고 해놓고 미분 가능, 극대극소 물어보는 거랑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399번을 미분 가능에 넣으면 미분 가능이고 얘를 극대극소에 넣으면 극대극소고 함수의 그래프에 넣으면 함수의 그래프고 그 경계가 모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험 범위를 보통은 극대극소에서 끊는 게 사실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깔끔하게 그냥 앞에서 끊어주는 게 맞긴 한데 그 뒤 위에 접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접선의 방정식도 사실 함수의 개형하고 아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공부를 하시는 김에 함수의 최대 최소는 확실히 안 나온다는 거 알 수 있는데 함수의 그래프 내용은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